예, 항상 단서를 따라가셔야지 이게 정답률이 높아지고 빨라져야겠죠. 저희가 배우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야겠죠. 문법이든 뭐든 간에. 첫 번째 보시면 지금 knowledge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일단 중요 소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식이란 말을 내가 모르면은 이렇게 이 대시 있잖아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거 충분히 알면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이라는 게 어떤 결과물인데 인간의 혁신에 있어서의 결과물이래요. 근데 이것이 유닉, 독특하답니다. 그나요? 자, 모든 어떤 자원들 중에서 좀 독특하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It's not a physical resource.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자원은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의 소재가 일단은 지식이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지식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지식이라는 것이 place, 작용한답니다. 근데 다른 규칙에 의해서 작용한대요. 물리적인 어떤 자원이라기보다는. 그럼 지금 두 가지 대상이 계속 대조되고 있죠. 지식과 물리적인 자원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다른 규칙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면 자, make it inherently abundant. 자, 그것을 뭐다? 본래 풍부하게 해주는 어떤 규칙이랍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지식이라는 게 작용한대요. 됐죠? 그러면 대부분 문제를 만들 때는 제가 이제 보기에 정답이 뭐다? 소재를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지금 지식이라는 게 들어간 게 몇 번이에요? 딱 보이는 게 2번이랑 4번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보세요. 2번에는 지식인데 4번에는 지식의 격차잖아요. 그죠? 그럼 보다 정확한 중위 소재는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는 중심 소재만 잘 잡으셔도 아무리 이제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보다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1번 보시면 자, 딜레마인데 제로성 게임의 딜레마입니다. 1번 아니죠,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그 지식이라는 데 어떤 자원으로서의 어떤 지식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한? 인리치가 뭔가를 풍족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뭐다? abundant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소재가 들어왔죠. 정답이 뭐다? 2번이죠. 실제로 이 문제는 한 30초면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자, 3번에 보시면은 돈의 수레바퀴인데 자, trading natural resources, 자연자원을 뭐다? 거래하는 거죠? 아니죠. 4번은 지식이 격차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사이에. 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소재가 이제 어떤 게 소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지식이 격차가 아니고 지식이 소재가 되는 거죠. 4번 탈락. 됐죠? 이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2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지금 it is crucial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단은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뭐다? 가지워진 주어죠. 그럼 crucial이 무슨 뜻이죠? 중요한 뜻이죠. 그럼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왜 주제가 돼요? 그러면 어떤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중요하답니다. 주제 나왔습니다, 이거. 됐죠? 자, 어디에서? 자, 지금부터는 다 거품입니다. 자, our increasing interdependent world. 자, 우리의 점차적으로 뭐다? 상호 의존하는 어떤 세계에서 차이점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대요. 주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even if가 왔죠? 됐어요? 그 even if를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다 이렇게 나왔죠? 어차피 얘는 주제문에 대한 상술입니다. 그죠? 상술. 자, 비록 네가 뭐다? 자, not operate global. 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니래요.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나리 법비가 되죠? 근데 항상 나리 법비에서는 뭐다? but 이하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네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just in a workplace. 그냥 이제 조그만 마을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앞에 내용에서는 조그만 마을에 일하면은 뭔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는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주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이제 데디아를 보게 될 건데 자, 뭐냐면 there is an increasing level of diversity. 점차적으로 뭐다?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읽을 필요 전혀 없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주제 나왔죠?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몇몇 이점들이 있대요. 자, 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자, 어떤 사실이냐면 자, not a hauling. hauling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쳐도 그죠? 자, 이 통에 있는 모든 hauling이 not이 붙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야 이 말인데 뒤에 보니까 뭐다? 똑같지는 않아 이렇게 됐죠? 뭐 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똑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뭐다? 다양하다 이 말이죠. 다양하니까 어때요 지금? 어드밴티 이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양성이 중요 소재가 되는 겁니다.
헐링은 청어라는 물고기 이름이거든요. 이런 거 굳이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안 외우시고 그냥 헐링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럼 지금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4번에 보시면 다름을 존중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득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얘가 뭐다? 많은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과 동일하죠? 정답이 뭐다? 4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한 30초 정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풀 때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 난이도에 따라서 배운 사고를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고편과 흐름편이 있잖아요. 사고편과 흐름편이 사고가 다르거든요. 이게 단서를 찾는 것도 다르고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훈련시킬 때 뭐냐면 독해 풀 때 사고편을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흐름편을 풀고 나머지를 풀라 그러거든요. 일치불일치 제일 마지막에 풀고 네,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면 독해를 좀 탄력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주제 풀었다가 순서 풀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고가.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13번 보시면. 자, 일단은 warm water, 따뜻한 물이. 네. 자, cannot hurt, 가질 수 없답니다. as가 있으면 as 없애면 돼요. 없애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따뜻한 물이 뭐냐면 cannot hurt, 가질 수 없는데 자, much deserves oxygen, 많은 어떤 용해된 산소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시고 그 뒤에 있는 as는 뭐다? 그냥 뭐뭐만큼 하시면 돼요. 차가운 물만큼. 그렇죠? 그럼 어쨌든 따뜻한 물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자, 소재는 일단 따뜻한 물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제한적인 요소인데 자,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자, 이게 뭐냐면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자, 물에 이제 그 용해되어 있는 어떤 산소 양이랍니다. 그러면 물고기에게 물에 용해된 산소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문장은 일단은 부정입니다. 소재는 따뜻한 물이고 됐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빨리 흘러가네. 그리고 이제 나무가 심겨져 있네. 그런 어떤 산에 흐르는 어떤 물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 말이죠. 자, 그곳에서는 이 산소의 수치 자체가 뭐다? 높답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이제 뭐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시점에 우리가 가진 문장이 들어가겠구나. 이거 수없이 많이 했던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소이아에도 긍정이겠죠. 네? 그리고 자, provides favorable environment, 호의적인 자,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준답니다. 됐죠? 자, for trout. 얘도 지금 물고기 이름이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빨리 흐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물에는 뭐다? 산소량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as the stream continues down. 근데 이 그 물이 그죠? 자,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옴에 따라서 자, steepness, 어떤 가파름이 되나요? 감소한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지금 빨리 흐르는 물이 긍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가파름이 뭐다? 감소하죠? 빨리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겠죠?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경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 fewer, 더 적은 자, rapids, 급류를 가져온답니다. 물이 빨리 안 흐른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물이 빨리 안 흐른다는 얘기는 이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비해서 부정이잖아요. 안 읽어도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지금 where 가지고 설명해 놨잖아요, 지금. 이 rapids는 뭐냐면 the water, 물이 그죠? 막 바위를 막 이렇게 퍽 지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이게. 급류라는 게. 네? 근데 얘가 지금 fuel 적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문장부터 뭐냐면 내용상으로 부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볼까요? 자, 게다가 나왔죠? 게다가는 뭐다? 같은 맥락의 다른 소재라고 했죠? 그럼 지금 부정흐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부정흐름이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알겠죠? 게다가 자, 그 물이 뭐다? becomes wider, 더 넓어진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는데 좁은 지역을 갈 때는 물이 뭐다? 좀 빨리빨리 흐르겠죠?
맞아요? 근데 넓어지면은 속도가 좀 느려지겠네요. 부정이죠. 됐어요? 느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에 따라서 그 나무의 덮개가, 네, 덮개가.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나무의 덮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다? 얇아진답니다. 그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많이 비치겠죠? 그죠? 그 물이 증발하겠네요. 그 물량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부정적인 흐름이라는 거를 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내용을 보실 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보다 많은 햇볕이 자, 그 물에 도달하게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뭐다? 그 물을 이제는 뭐다? 웜, 데우네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따뜻한 물에서 뭐다? 소재가 등장했죠? 그래서 따뜻한 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므로 그 앞뒤 맥락에 이제 뭐다? 원인 결과가 있어야 돼요, 지금. 됐죠? 자, 그러므로 뭐냐면 천천히 흐르고 따뜻한 물은 네? 적은 산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을에서 지금 therefore에서 결론을 내려면 속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안 좋다라는 얘기,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뭐다? 따뜻한 물 등장했죠? 소재. 그럼 얘가 뭐다? 리을에 들어가서 근데 따뜻한 물은 뭐다? 산소를 많이 못 가진대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사례를 뭐다? 종합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되는 거죠. 정답은 예. 됐죠. 그 질문 주신 분이 14번을 좀 풀어달라고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시험 퀄리티가 괜찮아서 제가 이제 실강에 다 나눠가지고 풀이를 해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버치죠.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거, 그죠? 자, 그러나 자, 기분은 뭐뭇을 고려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죠? 뭘 고려했을 때? 어떤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 지금 설명드릴 때 되게 템포를 느리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독해를 하셔야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막 가시면 안 되고, 알겠죠? 물론 이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느리게는 안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읽으면서 내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러나 자, effectiveness가 충분하지 않답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부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but하고 부정이잖아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시면 distinguishing, 구별하는 건데 자, 뭐를? effectiveness는 이제 유효성이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efficiency는 효율성이죠. 이래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랑 효율성은 다른 말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그죠? 효율성은 동일한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효율성이죠. 맞아요? 그럼 이것의 어떤 차이입니다. 대상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럼 두 가지 대상 대조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자, 어떤 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교육 이상의 것이랍니다. 네? 그러면 뭔가 의미를 다루는 어떤 그 학문이 있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여기에서의 어떤 그 연습 이상의 것이래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여튼간에 뭐다? 이 두 가지가 다르구나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단어들 어렵잖아요. 알 필요 없어요. 거품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 보시면 계속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오잖아요. 관계인데. 자, 이 두 가지 용어의 관계가 중요하답니다.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리고 자, 그것이 매니저에게 제공을 하는데 뭘 제공하냐면 끊임없는 딜레마를 제공한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effectiveness. 자, 이 유효성이라는 것은 자, 뭘 수반하냐면 자, promptly 즉각적으로 그 언급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수반한대요. 됐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즉각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하잖아요. 긍정부죠? 긍정이잖아요. 아, 내가 목적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달성하게 한데 그 긍정이잖아요, 이게. 합격을 빨리 하는 게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그죠?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읽으면서 이 흐름을 타고 가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흐름 문제니까. 알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는 긍정이죠. 그 다음에 effectiveness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대상이 몇 개라고요? 2개죠. 그러면 첫 번째 언급된 게 얘죠. 얘가 두 번째죠.
그래서 대부분의 글들은 뭐다? 전자후자의 순으로 언급되는 게 일반적인 글입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effectiveness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긍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다? 부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그 다음 보시면 자, 큰 망치를 했나요? 뭐 슬래지해머가 뭐지 하지 마시고 해머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큰 망치를 휘두르는 겁니다. 벽에다가. 됐나요? 예를 들면 이 예증은 앞에 유효성에 대한 예증이 돼야 되겠죠? 흐름이 안 끊기려면. 그럼 큰 망치를 휘두르는 건데 이게 뭐다? 효과적인 방식이래요. 뭐 하는데? 파리를 죽이는데? 큰 해머를 가지고 파리를 죽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다? 효과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까지는 뭐다? 흐름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뭐냐면 그 efficient, 효율성이라는 게 그 상황에 들어온다는 거죠. 언제? 자, resources require 어떤 자원이에요?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자원 자체가 고려됐을 때 뭐에 대해서 자, what was actually accomplished? 실제 내가 달성하는 거, 파리 잡는 거, 이래요? 그거랑 주어진 어떤 자원입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 이제는 효율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굳이 파리 잡을 때보다 해머로 잡는 게 아니고 파리채로 잡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소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전자의 언급이 나왔죠? 그럼 전자 언급이 끝나고 나서 후자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파리 잡는데 해머를 휘두르는 게 뭐다? 효과는 있었잖아요. 긍정이잖아요. 예? 그치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 말이고요. 이 상황에 이제는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니은입니다. 자, 15번. 자, 소재 잡으셔야 돼요. 흐름에서는 소재만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문장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길든 짧든 간에 소재를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흐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발견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다? 데디아래요. 그럼 뒤에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콜텍스. 자, 이 피질이라는 게 뇌의 어떤 뭐 대뇌 피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콜텍스로 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곳은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어떤 곳이 아니냐면 가장 많은 뉴런이 발견되는 곳은 아니랍니다. 이 피질이라는 게.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자, 많은 뉴런들은 빽빽하게 모여 있대요. 어디에? 특화된 어떤 지역에. 근데 어디에 있어요? 뇌의 어떤 뒤쪽에, 예? 그 아래쪽에 특화된 지역에 이 많은 뉴런들이 모여 있대요. 어디가 아니라? 피질이 아니라. 됐어요? 근데 이게 뭘로 알려졌냐면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손해란 뜻입니다. 예? 우리 뭐 의과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손해라고 알려져 있는 뇌 뒤쪽에 많이 몰려 있대요. 피질이 아니라. 됐어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controls movement. 자, 움직임을 통제한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피질이 있잖아요. 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뭔지 몰랐잖아. 그냥 C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유런의 개수를 따지고 있습니다. 유런의 개수를. 됐어요? 여기서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여기에 뭐다? 많죠? 이겁니다. 지금 이게 소재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 도식화식인 게. 알겠죠? 이거 잡고 가는 겁니다. 괜히 복잡한 뭐 단어에 막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긴장되면 여기에 괜히 막 휘둘려요.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풀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수능 어휘만 알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휘를 외울 때 수능 어휘가 무조건 우선순위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안 외우시고는 해석을 못 해요, 이거.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이거. 그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기출문제 풀 때 한 번씩 풀어드렸는데 뜬금없이 4개짜리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뭐 지방직 국가직에서 흔히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예전에는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예, 요즘에는 이런 게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험 못 하신 분들은 이건 난이도는 무조건 어려워요. 근데 경험하신 분들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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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하셔도 지금 어렵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쉽냐면, 일단 여기에 지금 맨 앞에 들어갈 거를 걸러줬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그럼 이거 단서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전체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보기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패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억을 읽고 기억에서 보여주는 단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을 끼워 맞출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억이 없어도 기억을 넘기는 게 아니고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이런 단서가 있으니까 앞뒤에 이런 내용이 있겠네. 이걸 유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운 대로. 알겠죠? 그럼 기억에 지금 뭐가 있냐면 this가 있잖아요. this는 앞에 있는 문장을 받겠죠? 이래요? 아니면 어떤 단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다 읽지 마시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this는 뭐냐? surprise, 놀라운 거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기억 앞에는 뭔가 놀라운 게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럼 봐요. 만약에 보기가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제 대뇌의 어떤 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여기에 유론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 유론이 별로 없대. 예? 여기에 더 많대. 이건 놀라운 사실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없이 주관식으로 푼다면 기억이 뭐다 될 수는 있겠구나. 이 판단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니은을 봤어요. 그래서 니은과 니을에 조금 중점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니은을 보니까 단지 5분의 1이 발견된답니다. 자, 어디에서? 남아있는 지역에. 그래서 콜텍스의 어떤 남아있는 지역에서 5분의 1만이 발견된대요. 네?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피질에서는 유론 숫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주어진 문장에서. 그럼 이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게 니은이 상술. 됐어요?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뭐다? 일단 니은이 먼저 오겠구나. 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문제가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니은 다음에 나오는 게 기억인지 디귿인지 이것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그러면 실전에서 풀 때는 봐요. 실전에서 풀 때는 지금 우리가 니은이 먼저겠구나 걸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죠. 그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이 내용 자체는 뭐다? 뭔가 놀라운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디귿을 보세요. 자, 삶의 많은 어떤 그 문제들처럼 자, it's not how much you have. 나를 법비죠.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건 아니랍니다, 지금. 됐나요? 자, 리을을 보세요. 자, 그러나 the power, 어떤 힘이라는 것은 자, it's not in the number of neuron. 뉴런의 어떤 숫자가 아니래요. 이해돼요? 지금 리을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뭐다? 뉴런의 숫자가 아니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다음 위에서도 지금 보세요. 디귿에서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아니야 이렇게 나왔죠. 내용이 좀 비슷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디귿과 리을이. 근데 맥락이 여기 however에서 여기서 바뀌었죠. 그럼 누가 먼저 올까요? 리을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맥락 바꾼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흘러갈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순서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니은이 1번이고요. 그죠? 얘가 2번.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 리을에서 맥락 바꾸고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 맥락 한번 바꿔주고 동일한 얘기 흘러가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쉽다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배우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